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면서 시작할게. 짜자잔. 이렇게. 자 봅시다. 일단 그 지난번에 했었던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복습하면서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보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뭐 3의 절대 저기 3은 아니야. 하지만 3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었지, 그치? 이렇게. 근데 그 3이라고 하는 지점을 향해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올 수도 있었어.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상황은 3보다 무한 쪽에서 작은 쪽에서 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큰 쪽에서 오는 상황도 있었지, 그치? 이렇게 왔을 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절대 그 지점에 도착하진 않는다야. 꾸준히 간다지, 그치? 그런데 이게 그냥 가라가 아니라 3을 향해서 있잖아. 진짜 한없이 가까이 가봅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 위에다가 LIM 저렇게 써서 표현한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이때 3이 x가 3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대한 뭐를 물어보는 개념? 그 함수값을 물어보는 개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라고 했었냐면 x가 3에서의 극한값. 알겠지, 그치? x가 3에서의 극한값이다 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지점의 값이 아니고 y에 대한 요 fx는 사실 그냥 쉽게 말하면 뭐야? y지, 그치? 요 y에 대한 뭐를 목표 지점이야. 알겠지, 그치? 목적지, y에 대한 목적지를 묻는 개념, 요것이 바로 극한값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극한값은 언제 존재한다라고 했었니?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였어? 왼쪽에서 다가왔을 때에 대한 극한값을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서 다가왔을 때 우극한이라고 부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았을 때 그때를 뭐라고 불러? 극한값이 존재한다 또는 뭐라고도 표현하지? 수렴한다 라고도 표현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일단 당연히 첫 번째 근본적으로 뭐를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냐면 그래프를 보고 또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다였어.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보니까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게 그 극한값과 있잖아. 무슨 값이 일치할 때가 있었지? 함수값이 일치할 때가 있었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할 때를 아직 수업은 안 했지만 뭐 한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요때 연속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 잘 써라. 연속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 그때는 어차피 너의 극한값이 함수값과 서로 같을 테니까 우리가 그 극한값을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해줘도 된다고? 함수값을 구해서 너의 극한값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했었지. 그럼 이제 봅시다. 우리가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그냥 뭐니? 그 식에다가, 요 함수식에다가 그냥 뭐를 해서 x는 3을 대입해서 구한다였지, 그치? 즉, 우리가 대입을 통해 저기 함수값을 구하여 그것이 극한값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 이 대입을 했을 때 있잖아, 두 가지 상황이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대입을 해봤더니 어떤 실수값이 나왔어. 그러면 그냥 그 실수값이 뭐라고? 무조건 극한값이야. 다시 한번, 내가 대입을 해봤다 그랬더니 어떤 실수값이 나왔어. 100% 얘가 극한값이에요. 알겠지? 이게 미적분 원에서는 그냥 무조건 돼. 알겠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뭐냐?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 싶은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돼. 좀 이상한데? 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 크게 다시 여기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어떤 순간이었냐면, 자, 잘 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함수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서, 만약에 있지, 뭐, 무한대로 합시다. 요 fx가, 알파, 이렇게 됐어. 요거 뭐를 뜻한다고? 얘가 한없이 오른쪽으로 가봤더니 수렴하더라라고 하는 거지 뭐, 그치? 그 다음에 또 리미트하고 x가 똑같은 상황에서 gx 얘가 있잖아,
베타 이렇게 되어지더래. 얘도 지금 뭐 수렴했네. 괜찮지? 그러면 이렇게 얘네가 서로 둘 다 뭐하고 모여있을 때 얘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얘도 수렴했을 때야.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그때는 그냥 얘네들을 적절하게 써볼게요. 저 fx하고 gx를 적절히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든 어떤 그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그냥 어떻게 구해버릴 수가 있다고?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걔네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눔으로써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럼 당연히 어떤 순간만 우리가 좀 조심해주면 될까? 당연히 요 나누는 순간에 얘의 극한값인 베타가 뭐만 아니면 되겠어? 0만 아니면 된다고. 요게 지금 너무 당연하지. 우리가 0으로 나누는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없잖아. 근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공부할 때 때문에 그래. 알겠죠? 요거. 이 연속이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별거 없거든.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요 나누는 순간에 분모가 0이 되는 그 문제 관련이 그냥 그 연속 문제에서 한 반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로 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엄청나게 우리가 그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테니까 계속해서 강조 좀 할게. 그러면 뭐 어쨌거나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얘가 수렴했고 얘도 수렴을 했으면 걔네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든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순간도 있겠지. 얘네가 있잖아. 다시 하나만 더. 만약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리미트하고 x가 뭐 이렇게 갔더니 얘가 있잖아. 뭐 발산할 수도 있겠지. 그치? 한없이 커지던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부르잖아. 얘가 발산을 하고 그리고 또 얘도 있지. 뭐 발산을 하든 말든 별로 상관은 없어. 한쪽이 발산을 하게 되면 근데 얘도 뭐 그냥 발산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쳐보자고. 그러면 있잖아. 얘네들을 적절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든 그 함수의 극한값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좀 이상할 수가 있겠지, 그치? 좀 이상한데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이상하다 싶은 상황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형이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형태가 발생이 됐을 때야. 이거는 되게 쉬워. 봐봐. 얘가 만약에 있잖아. 양의 무한대로 그래 발산했다라고 쳐봅시다. 얘도 양의 무한대로 만약에 발산했다라고 치면 얘네들을 더해서 만든 그 함수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그 극한값과 극한값을 더해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되겠지. 잘 써라. 허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다. 이렇게 생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근데 봐봐. 한없이 커지는 애가 더해지면 계속해서 못 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냥 커지는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또 하나 만약에 있잖아. 한쪽이 수렴을 했어. 그러면 이러한 값으로 수렴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한대 더하기 상수 이거 해보면 뭐가 될까? 그냥 그치. 뭐가 어떤 일정한 실수값이 더해져 봤자 아니 이거 아니겠어. 그치? 그리고 또 이렇게 돼도 어떨까? 그냥 무한대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무한대하고 곱하기 상수 요랬을 때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두 가지를 한번 써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한대 곱하기 양수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건 당연히 뭐가 될까? 그냥 뭐 무한대 되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무한대 곱하기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라고 쳐. 요때는 뭐가 될 것 같니?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요 앞에 플러스일 때 이렇게 커지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방향을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됐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무한대하고 요거를 어떤 실수로 나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분모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자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이것도 그냥 무슨 상태가 되는 거지.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되겠지. 다시 한번 이게 만약에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 이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 분자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이 값은 절대로 0이 되진 않겠지만 우린 지금 극한을 조사 중이거든. 그러면 이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이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한없이 지금 뭐 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작아지는 상태가 되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까? 0이라는 값을 향해서 가게 되겠지. 요거 괜찮지?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쭉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 뭔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있지.
그냥 쭉 보니까 어때? 이거 뭐 무한대겠는데? 이거 뭐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뭐 무한대네. 대충 알아먹겠지, 그치? 무슨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형이라고 불러요. 정형. 그러면 자 이제 지난번에 이러한 상황이 있다. 크게 네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1, 2, 3, 4번.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런 상황이 있어. 무한대, 아이고 책에 있는 순서대로 좀 할게. 자, 만약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라고 한번 해보자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이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어떠냐면 둘 다 커지는 상태고 커지는 상태가 맞아.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지만 이 증가 속도는 분명히 뭐가 있다? 차이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었지. 그 증가하는 속도에 대한 차이, 여기다 한번 써볼게. 같은 무한대라고 해도 있잖아. 그 증가하는 속도의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증가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천천히 증가하는 애들도 있어. 아무리 천천히 증가하더라도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 증가 속도 차이는 뭐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했지? 누가 더 빠른지를? 그렇지. 그 해당 다항식에 있잖아. 차수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차수가 어떨수록 증가 속도가 빠르지? 차수가? 그렇지. 차수가 클수록 있잖아. 이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러면 이게 똑같은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얘가 더 빠르면 어떻게 되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얘가 더 빠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만약에 둘이 비슷해. 비율이 같아. 증가 비율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뭐 어떤 일정한 상수로 수렴하는 상황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상황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상황이라고 보자고. 그럼 요거는 있잖아. 둘 다 작아지는데 얘는 막 소수점이 한 번에 막 10개씩 줄어. 얘는 그냥 소수점이 한 개씩 이렇게 줄어. 그럼 누가 더 미친 듯이 빨리 작아지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분자가 커지는 거거든. 그러한 비율은 당연히 어떨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또 어떨 수도 있겠어? 얘가 이길 수도 있어. 얘가 너무 빨리 작아져서 얘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바람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극한값이. 그리고 또 당연히 수렴하는 상황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여기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저게 있었어요. 그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얘가 빨리 커져. 얘는 천천히 커져. 그럼 당연히 이건 뭐가 될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더 빨리 커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 비슷하게 되면 수렴할 수 역시 있다고. 마지막 상황이 뭐였었냐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 속골이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 우리가 무한대 곱하기 있잖아. 실수 0을 하게 돼. 자, 얘가 아무리 한없이 커지는 상태더라고 해도 곱하기 0이 딱 붙는 순간 이거 그냥 얼마지? 0이라고 하는 실수가 돼버리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뭐냐면 극한값 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었어? 무한 소의 개념이다 라고 했었지, 그치? 하나는 막 커지고 싶어 하고 하나는 좀 천천히 커지고 싶어 해. 누가 이길까? 이것도 진짜 모르는 일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자, 대입해서 구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봤더니 자, 잘 볼게요. 어떤 실수가 뿅 하고 나왔어. 100% 걔가 극한값이야. 그런데 이상하다 싶은 상황이 발생을 했으나 대충 보니까 알겠어. 그걸 정형이라 그래.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가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 뭐라고 부른다고?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러한 형태의 식을 우리가 부정형이다. 상황을 부정형이다 라고 부르고. 그럼 이제 볼게. 지금 현재 하나, 두 가지 상황. 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 상황이라고 내가 한번 해봤는데 이 둘 다 우리의 목적은 뭐지? 이거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극한값 구하기지, 그치? 극한값 구하기. 그런데 극한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상황은 괜찮지만 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저거를 어떻게 식을 변형하던가 어떤 방법을 통해 이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까? 그거 공부하자라고 했었던 게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에 수업하다가 맞췄었던 내용이거든. RPM들 다 있니? RPM으로 좀 봅시다. 오늘 지난번에 어쨌거나 저기를 문제를 좀 풀었었어서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숙제 좀 했니? 했어? 잠깐만, 여기 한번 봐봐.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자, 13페이지 했니 혹시? 13페이지? 됐어. 나이스. 잘했어. 저기 지우했니? 13페이지? 그래 보자. 13페이지부터 볼게. 자, 13페이지에서 있잖아.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정형이 바로 얘거든. 자, 먼저 볼게. 이게 지금 부정형이 4개잖아. 그치? 근데 사실 잘 봐요.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 이 무한대 곱하기 0. 그러면 내가 무한대 곱하기 0에서 이 0을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괜찮지? 이것도 지금 뭐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 상수라고 쓸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가 되는 거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 보이지, 그치? 괜찮지? 결과적으로 있잖아. 사실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만 최종적인 형태 두 가지는 얘네 두 가지야. 얘네 두 가지고 전부 다 이 상황들은 전부 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상황으로 변하게 돼. 알겠지? 그러면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 상황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또 한 번만 강조할게. 얘가 있잖아. 제일 중요한 형태야, 사실은. 이 0분의 0꼴. 이게 우리의 모든 미분계수나 미분에 대한 전체 디자인이 전부 다 이걸로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 공부를 잘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요거는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방법. 요거는 뭐였었냐면 항상 이 분모와 그리고 이 분자에는 동시에 그 0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인수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 그 인수를 빨리 찾아서 어떻게 해버리면 될까? 없애자가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없애자. 요게 바로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방법이야. 다시 한번. 분모와 분자에는 동시에 그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어떤 인수가 들어있으니 그것을 찾아서 없애자인데, 그러면 당연히 인수라는 표현을 내가 지금 썼잖아. 뭐가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핵심 방법이 되냐면 인수분해예요. 알겠지? 인수분해. 자, 거기 첫 번째 문제는 뭐 너무 쉬우니까 그냥 빨리 내가 하나 풀어버릴게. 일단 그 13페이지에 52번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다가 씁시다. x의 세제곱 허잇, 그리고 여기 밑에가 뭐야? 2x의 제곱 플러스 3x 빼기 2다. 이렇게 지금 생겼거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리미트하고 x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음이라고 했어. 자, 이런 거 보자마자 빨리 뭐 해보라고? 대입이야. 알겠지? 무조건 대입부터야. 그래서 대입을 했다? 마이너스 2 넣으니까 분자가 얼마가 되지? 0 이렇게 되지. 분모에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8 빼기 6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그치? 이거라고. 그러면 얼른 우리는 이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0으로 만드는 어떤 인수를 찾아 나갈 건데, 해봅시다. 자, 리미트하고 x가 짜잔 이렇게. 여기 위에는 뭐가 되는 게 보여? x 플러스 2. 자, 이거지, 그치? 그리고 여긴 지금 뭐야 또? 이게 100% 있어. x 플러스 2가 있고 2x 마이너스 1이겠다. 그치, 이렇게. 자, 그럼 좀 볼게. 우리는 이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0으로 만들었었던 얘를 찾았다, 이놈 자식들. 이렇게 하면서 없애버리시면 요만큼이 남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그렇지. 대입이다.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 그럼 여기다가 2가 들어가게 되면 3분의 하고,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5분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면 8,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12 이렇게 되어지네. 그래서 마이너스, 요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치? 너무 쉽지? 자,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하나만 더, 그 밑으로 가게 되면, 그래, 오른쪽에 56번을 한번 해볼게. 그 56번을 한번 보시면, 지금 리미트하고, 그래, 너네는 다 저기 잘 이해해주니까. 여기 지금 x 빼기, 내가 조금만 빨리 할게. 여기 지금 루트하고 x제곱 플러스 5 빼기 3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지.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다가 대입하래. 2 대입. 0분의 2 대입. 그러면 여기가 루트 9니까 3 빼기 3 0. 그러면 이것은 있잖아. 바로 인수분해할 수가 없으니까 뭐부터 한번 진행 후 유리화를 진행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이게 사실 이렇게 생긴 무리식 같은 경우는 유리식이 이렇게 생긴 어떤 분수식이 있잖아. 분수 방식이 압축되어 있는 형태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푸는 방법이 뭐라고? 유리화야. 그러면 내가 이 분자를 유리화하게 됐을 때 뭐가 되는 게 보였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서 9를 빼는, 즉 x제곱 빼기 4. 이게 이제 분자의 모습이 되고, 여기 분모 x 빼기 2에다가 이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했었을 누구를? 왜 중괄호야? x의 제곱 플러스 5 빼기 3 이렇게 곱해주시면 식의 변형이 없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를 인수분해 해봤더니 x 빼기 2하고 그리고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었잖아.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0으로 만들었었던 너를 검거해낸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2를 대입하시면 4, 2가 들어가게 되면 얼마지? 플러스를 곱해야지, 그치? 여기가 빼기니까 플러스를 곱해야 되겠지. 여기다가 2가 들어가게 되면 6 이렇게 되네. 그래서 3분의 2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4번이 답이에요. 우리 요거 두 개만 한번 해볼까? 57번하고 왼쪽에 53번 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57, 54 그거 두 개만 한번 해볼게.
그 답만 부르고 넘어갈게. 됐어? 그래요. 우리 천천히 한번. 자, 일단 그 53번 답은 1번 나왔지, 그치? 1번. 자, 거기 오른쪽에 그거 하나만 빨리 한번 볼까? 0 하고, 여기 뭐냐면, 루트하고 1 빼기 x 하고, 빼기 루트하고 1 플러스 x. 그리고 여기도 있잖아. 루트하고 4 더하기 x, 4 마이너스 x. 야, 자, 그러면 볼게. 우리가 지금 여기 항상 대입부터 대입 한번 해보니까 0, 4, 루트 4 빼기 루트 4, 0분의 루트 1 빼기 루트 1, 0. 아이고, 저거구나. 그런데 바로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니 유리화 먼저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요거 절대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이거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 곱했겠지. 루트 뭐 더하기 루트 이거 곱해야겠지, 그치? 그럼 식의 변형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줘야 돼? 분자에도 똑같은 거 곱해줘야만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또 내가 요걸 유리화하기 위해선 또 얘의 루트 더하기 루트를 분모 분자에다가 와장창 이렇게 곱해주는 모습이야. 근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했었어. 그냥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잘 봐요. 내가 리미트하고 x가 짜잔 했을 때 있지. 일단 얘가 유리화된 모습을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쓰는 거야. 얘도 그냥 얘 나름의 유리화된 모습을 여기다가 쓰시면 이거 더하기 이거를 곱했을 때는 제곱 빼기 제곱이 되면서 이 안에서 요 안을 빼는 모습이 기대가 되지. 그러면 4 더하기 x 빼기 4 빼기 x는 당연히 2x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여기서도 얘 나름의 유리화를 했다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가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모습이니까 뭐가 되지?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모습. 저기 뭐지? 마이너스 2x인가? 허잇! 맞지, 그치?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상 없지. 뇌정지. 됐지, 그치? 그럼 봐봐요. 나는 지금 요만큼이 처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처리가 된 상황인 거 맞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했었을 누구를? 루트하고 4 플러스 x 더하기 루트하고 4 빼기 x를 한번 곱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당연히 여기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했었을 얘를 있잖아. 한번 곱해줘야 식의 변형이 없는 거지, 그치? 딱 요 정도의 연산만 좀 합시다 라고 했었어. 이렇게 더하기
루트하고 1 플러스 x 이렇게. 자 그럼 봐봐. 분모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있잖아. 이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0으로 만들었었던 인수가 발견이 된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여기다가 이제 빵 대입하면 뭐가 되니? 여기도 빵 들어가면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니까 2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빵빵 들어가게 되면 2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여기는 4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알겠지? 다시. 우리가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이거 유리화할 거 곱해주고 얘 유리화할 거 곱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너무 정신없으니까 그냥 유리화했다 치고 쓰고 했다 치고 쓴 다음에 여기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했었을 얘를 여기 한번 분자에 곱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했었을 얘를 한번 곱해주는 딱 이 정도의 연산만 해서 이제 우리가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됐지.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봅시다.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 지난번에 저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무조건 누가 이긴다고? 차수 높은 애가 이긴다고.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가 이렇게 됐을 때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빼기 5 이렇게 생긴 상황이 만약에 있다라고 저 볼 것도 없이 이거 뭐지 그냥? 무한대지. 그치? 분자가 훨씬 세거든. 만약에 반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번엔 0이 되겠지. 0. 괜찮지 여기까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어? 최고차 한간에 개수들의 비율로 정해지게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지? 따라서 이 상황은 그냥 뭐만 딱 살펴보시면 되냐 하면 차수에 대한 비교야. 즉 우리가 자와 그리고 분모에 대한 차수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분자와 분모에 대한 차수 비교를 해봤을 때 마지막 이런 상황이 있겠지. 그치? 그냥 이때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 분자가 더 크면 이건 무조건 무한대예요. 이때는 무조건 0이야. 그럼 이때는 뭐가 된다라고 했었냐면 여기다가 쓸까? 최고차 분자 분모 최고차항 개수와 그리고 분자 최고차항 개수들의 비율로서 그 극한값이 정의됨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써봤거든. 여기 지금 몇 번이냐면 59번이고 한번 보시면 무한대네. 그럼 얘 뭐가 돼? 무한대지. 그치? 그 다음 여기도 뭐가 돼? 무한대가 되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럼 이게 몇 차식이니? 당연히 1차식이지. 알고 있지? 여기 몇 차식이야? 1차 여기도 1차 괜찮지.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 다시 우린 그냥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고? 이 분모의 최고차항 누구만? 얘만이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저 루트 x제곱은 사실 이거 맞지? 그치? 천천히 한 번만 할게. 루트 1 곱하기 루트 x의 제곱인데 우리가 여기가 2가 숨어 있잖아. 짝수로 똑같을 때 얘는 뭐로 풀린다라고 했었어? 절대값으로 풀린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런데 완전 그냥 양수의 끝이지 그냥. 그치?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절대값은 해결이니까 루트 1이 이 분모 최고차항의 개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루트 1분의 하시고 여기도 루트 1 하고 자 얘도 1차항이니까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썼을 때 짠!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했었어. 자 우리 하나만 좀 연습을 해봅시다. 만약에 자 리미트하고 x가 이렇게 되는데 루트하고 3x 제곱 더하기 5 빼기 2x 분의 5x 더하기 8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라고 쳐봐. 이거 몇 차식이지? 1차 맞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자 여기 1차항인데 여기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x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3 빼기 2 5 요게 답이야. 알겠지? 항상 딱 요 감각으로. 자 그러면 거기 어디 해보시냐면 자 내가 지금 하나 했으니까 아이고 요거 두 개 다 해보자. 61 다 해보세요. 61 62번도 한번 해봐봐. 그 어제도 있잖아. 애들 전부 다 문제 엄청 풀고 진도 거의 안 나갔어.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저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놓읍시다. 여기 극한은 최대한 많이 문제 풀면서 감을 좀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짠. 그리고 허잇. 그리고 이거는 무한대 0. 천천히 해보세요.
다 했어? 마지막 것도 했어? 오, 그래, 그래. 다 됐니? 이상한 거 있어, 혹시? 어. 다 됐어? 거기 그 60번, 아유 잘 들어. 60번에 2,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지막에 2번이거든? 괜찮아? 다 맞았어? 마지막 거 맞았어? 2번? 62번. 62번 복습하면서 한 번만 저기 해놓읍시다. 이게 왜냐면 영상 보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그거 뭐지? 62번 푸는 방법은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62번을 잠깐만 한번 보면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리미트하고 x가 양의 무한대. 자, 그런데 여기가 x분의 fx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에 지금 우리한테 3이라는 값으로 지금 줬거든.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했었냐면 봐봐, 우리가 요 fx가 뭔지 몰라. 근데 심지어 x로 나눠서 뭐 저기 뭐지? 이 상황에서의 극한값을 우리한테 알려주더라고. 그러면 있잖아, 절대 있잖아, 이건 뭐라고 했었지? 해석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었어. 또 얘기하지만 이 동네 근본 없다고. 그냥 무조건 뭐 해주시면 돼? 그냥 딱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의 값이 3이다. 요것만 갖고 이제 문제를 한번 바라보기로 하면, 지금 현재 거기 문제가 리미트하고 x가 짜잔 이렇게 지금 생겼는데, 허잇해서 밑에 분자는 2의 x의 제곱하고 빼기 허잇 fx 이렇게 지금 생겼고, 여기 위에가 3x 제곱하고 플러스 4fx 이렇게 지금 생긴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딱 보니까 내가 어쨌거나 이렇게 생긴 모양을 조건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얘가 x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딱 보니까 fx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 보이긴 하니까 x분의 fx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x로 한번 나눠볼 생각이야. 막 그렇게 해도 되나? 상관없어요. 분모 x가 0만 아니면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나누는 변형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천천히 다시 한번, 얘는 리미트하고 x가 짜잔일 때 지금 현재 여기는 뭐가 되니? 그냥 뭐 3x지, 그치? 여기는 뭐가 됐어? 더하기 하고 뭐 4배의 fx를 이렇게 한 거 보이고, 짠. 그리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x분의 fx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였지, 그치?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이 모양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요 모양이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얼마라고? 3, 4, 10이라고 바꿔주고 여긴 3이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거지. x가 무한대로가 1차다. 너도 1차구나. 2분의 3이 정답이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 모양, 요거를 갖고 문제를 푼다. 그리고 여기는 좀 이제 뒤로 가고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 개 좀 봐놔야 돼요. 자, 세 번째 상황이 지금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거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봅시다. 지금 요거는 그냥 문제를 써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거기 이제 리미트하고 x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을 때, 자, 루트하고 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 더하기 x 더하기 x. 진짜 더하기 x네. 그렇구나. 더하기 x.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자, 그럼 좀 보세요. 잘 봐봐. 우리가 이제 이거 용납 안 된다 그랬지.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처음 시간에 그래프가 있었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저쪽 끝으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다면, 절대로 있잖아, 이런 식에서는, 즉 대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 때는 이거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 이거 아니면 이것만 인정이라고, 알겠지? 아니면 그냥 어떤 특정한 상수로 가게 되는 상황, 요렇게 생긴 상황으로 무조건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저거를 바꾸는 방법이 뭐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랬지, 그치? 요 화살표는 있잖아, 그냥 막 이항 같은 거 다 자유로운데 등호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나는 양변에 있잖아, 마이너스를 곱해볼 생각이거든. 그러면 어쨌거나 무언가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모습을 만들어냈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빨리 어떤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간다면 t가 양의 무한대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나는 이 부분을 t가 이렇게 됐을 때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아직 이 동네가 이 변수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t에 대한 식으로 빨리 바꿔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치환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x, 치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식의 변형을 이렇게 가져가 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이 동네에 있는 모든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t를 다 대입할 생각이야. 다만 이 부분은 다시 제곱에 의해서 그냥 뭐가 되는 게 보여? t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 딱 보니까 있잖아. 여기 지금 몇 차식이지? 1차식이지. 여기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러면 이건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 거라고. 자,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3차식이고 여기가 1차식이야. 당연히 얘가 이기겠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뭐를 해줘야 될까?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동네는 있잖아. 사실 유리화가 정말 많이 일어나게 돼. 전부 다. 이 네 개 전부 다. 그럼 이제 어쨌거나 유리화를 하기 위해선 이 분모에 누가 1이 있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말면서 아까 했었던 방법처럼 자 t가 짜잔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유리화하게 되면 이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 그럼 이 안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누구만 남니?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렇게만 남지, 그치? 그 상태에서 여기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했었을 t제곱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얘를 우리가 이렇게 곱하게 된다고. 자, 그러면 좀 봅시다. 이거 왜 안 쓰나? 미세먼지인 거 알지, 그치? 얘네 앞에선. 그러면 여기 지금 몇 차식과 1차식과 1차식으로 바뀐 상황인 거 보였니? 따라서 지금 현재 잘 봐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얘가 지금 무슨 형태로 바뀐 게 보여? 이 형태로 바뀐 거 보이지,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무튼 풉시다. 요거는 지금 무한대가 들어갔으니까 루트 1 더하기 1이지. 밑에 분모는 루트 1 플러스 1. 여기는 지금 뭐가 됐어?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뭐? 짜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유리화를 했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더라.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내가 밑에 거 64번도 좀 할게. 64번. 64번을 그래, 64번. 64번 내가 푸고 그 다음 밑에 두 개 한번 해봅시다. 64번은 지금 무슨 유형이냐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거든. 됐지? 자, 64번에서 리미트하고 거기 x가 1로 감 그랬을 때 앞에가 x 빼기 1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지금 뭐냐면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분의 1 빼기 짜잔이라고 되어져 있어. 잘 봐봐. 대입하라며 1 대입. 아이고 이거 뭐가 돼? 0분의 상수 이렇게 되는 거지. 무한소분의 상수. 저거를 안 써놨네. 이런 거 하나만 좀 써봅시다. 무한소분의 상수. 자,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게 되는, 즉 이렇게 되는 거지. 0분의 이렇게야. 그럼 이건 당연히 어디로 가게 될까? 1로 날아가겠지, 그치? 괜찮지 저거?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현재 0분의 꼴이 됐으니까 이건 무조건 어디로 가게 되는 게 보여?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 보였지? 1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니? 2의 제곱 4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면서 부정형이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됐어. 그러면 이때 이 4번 같은 경우를 처리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바로 뭐냐면 통분이야, 통분. 알겠지? 통분을 합시다. 근데 어디를 통분한다라고 했었어? 이 부분을 통분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면 자, 이 부분을 내가 통분을 해봤을 때 뭐가 될까? 4 하고 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통분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되니? 4 빼기 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 제곱 이렇게 되거든. 여기 분자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볼게. 4 빼기 x의 제곱하고 빼기 2x 빼기 1이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써버릴까? 3 이렇게. 자, 그리고 짜잔 해서 여기 이제 밑에 분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를 묶은 상태에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여? 플러스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였지,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를 통분했다 치고 한번 써보기로 하면 리미트하고 x가 이렇게 갔을 때 앞에 누가 곱해져 있어? 이게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 동네는 4하고 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 제곱 이 상태에서 여기 분자가 있는 모습인 거 보이지, 그치? 즉 마이너스를 달고 x 빼기 1, 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봐봐. 여기는 지금 1이 딱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게 보여? 사라지게 되는 거 보이지, 그치? 그렇게 되면 이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0으로 만들었었던 모습이 잠깐 등장했었던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어쨌거나 그 요소들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 없앴으니까 지금부터는 대입 16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만 더 얘기할게. 우리가 지금 그 통분을 직접 했는데 그 통분 이전에 뭐를 해야 될 때가 있었을 거냐면 유리화를
해야 통분이 되는 밑에 문제 두 개를 한번 해봅시다. 65번, 66번, 그리고 65번은 앞에 마이너스 무한대 있는 거 조심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상한 거 있니 혹시? 네, 둘 다 한번 풀어봅시다. 저는 뭐 풀렸네. 괜찮은데? x의 제곱하고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렇게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치? 이거 이 동네에서 절대 용납 안 되는 일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시라고? x가 마이너스 t구나. 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구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것을 새로운 문자로 치환을 하시고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t가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바꿔내는 거 성공했지. 그럼 이제 이 동네가 아직 전부 다 x 투성이니까 저 x에다가 뭐를 대입을 해줘야 돼? x에다가 당연히 마이너스 t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시 곱해서 이렇게 그러면 요 식이 이제 어떻게 일단 바뀌는지 써볼게. t가 짜잔 그리고 있잖아 요것도 이제 조금 너네가 지나잖아. 그러면 알아서 아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였네 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질 거야.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2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t. 자 지금 현재 변화 한번 관찰해 볼까? 이거 좀 수고스럽고 귀찮지 그치? 중간 시간도 잡아먹고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내가 지금 뭐 이게 음의 무한대가 양의 무한대로 바뀌었어. 그랬을 때 현재 변화를 봐봐. x제곱이 t제곱. 그 다음에 또 여기 x제곱이니까 또 t제곱. 다만 요 부분만 지금 어떻게 된 게 보여?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거를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고 내가 이거 없이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 한번 봤으니까 지워버리고 아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러면 그냥 리미트 하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그냥 써버리고 어차피 너는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도 어차피 x의 제곱의 모습 그대로인 상태에서 여기도 루트 안에서 그냥 뭐 그대로네.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그치? 여기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니? 잘 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어.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x가 뭐가 되는 거지? 양의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x를 다 대입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표현이 사실은 근데 이게 한동안은 있잖아. 내가 그냥 계속해서 아까 같은 과정을 밟아가면서 좀 할게. 어쨌거나 해봅시다. 여기 무한대야. 우와 무한대다. 그치?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뭐가 됐어요? 여기는 1 더하기 여기가 뭐가 돼? 이게 여기 차수가 같지, 그치? 그럼 1 빼기 1이 되는 거야. 1 빼기 1. 1분의 1이니까. 따라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구나. 무한대 곱하기 0꼴이나. 라는 게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당연히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 같냐 하면, 통분을 해봐야 돼. 알겠지? 여기를 통분해 봐야 돼요. 그럼 여기 통분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모습이 되니? 여기다가 좀 쓰고 넘어갑시다. 루트하고 x제곱 플러스 2 하고 루트하고 x제곱 플러스 2 빼기 x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였지, 그치? 괜찮지? 그러면 뭐 저 정도야. x의 제곱 딱 쓰시고 얘가 유리화를 했을 때 여기가 유리화 될 거 아니야? 유리화 되게 되면 요 안에서 얘 제곱을 뺐으니까 얘만 하나 딱 살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 루트하고 x제곱 여기다가 누가 곱해지는 거지? 여기 뭐 유리화했다 치고 나면 이것의 플러스가 여기 모에 곱해져 있는 모습이 기대가 되지, 그치? x의 제곱 플러스 2 더하기 x 이렇게. 그러면 잘 봐요. 요 정도는 있잖아. 전개를 좀 해줘라 라고 했었어. 루트 똑같은 거니까 5x제곱 플러스 2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게 보여? 플러스 x의 루트하고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지금 얘가 이기겠는데 얘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자,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곱해졌을 때를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면 일단 여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확실한 데 있잖아. 여기 지금 2차고 2차지, 그치? 그럼 당연히 개수들의 최고차항의 개수요. 그 다음 여기도 잘 봐, 여기. 우리가 루트 x 제곱 요거 몇 차 항인 거 알겠어? 2차 항인 거 알겠지, 그치? 괜찮지?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그냥 플러스 1 요거고 여기는 뭐가 됐어? 2. 열심히 풀었는데 요게 답이야. 괜찮네? 거기 밑에 그 66번 풀렸니 혹시? 안 풀렸어? 66번 한번 해볼까? 자, 66번 한번 봅시다. 66번에서 요거 풀고 쉬자. 리미트하고 x가 짜잔 이렇게 여기까지 풀면 이제 그 지난 시간 복습이 한 번 다 문제풀이까지 어느 정도 한번 된 거거든. 여기 지금 위에가 뭐가 있냐면 자 루트하고 x제곱 플러스 ax가 있어. 그리고 저기 뒤에는 빼기 루트하고 x제곱 빼기 ax 그래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야. 자 그러면 짠짠 는 3이라고 하는 정보를 받았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맞나? 모르겠다. 뭐 아무튼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됐대. 알겠지? 한번 해봅시다. 지금 뭔지를 모르겠거든. 그럼 우리 당연히 뭐 해봐야 되는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유리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 밑에 1이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면서 여기 유리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면 안에서 안을 빼는 모습이니까 2ax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 밑에 누가 곱해지게 될까? x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어진다고. 괜찮지, 그치? 그러면 요것은 지금 얼마래? 3이라고 했는데 잘 봐요. 여기 지금 몇 차식인가? 1차식인 거 맞지, 그치? 여기도 지금 몇 차식이야? 분명히 1차식인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최고차 항들의 개수들의 비율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니? 루트 1이지, 그치? 여기에서의 최고차 항 너의 개수 루트 1이지, 그치? 여기 지금 얼마? 2a지. 그게 얼마래? 3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2가 약분이 되어지면 A가 3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그치?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고생했어요. 개념원리 29페이지. 거기에서 이제 몇 번 문제를 같이 좀 봤으면 좋겠냐면 자, 28번 한번 볼래? 28번 한번 볼까? 자, 28번에서 지금 문제 상황이 뭐냐면 f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생겼지. 짠 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가 2야. 그리고 여기에선 플러스 3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가게 되는 어떤 함수 요거를 지금 y는 fx라고 지금 줬거든.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x가 2에 대한 자 fx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니 하지 않니? 안 하는 거 보이지? 자, 요 fx에 2에 대한 좌극한 얼마? 마이너스 3. 우극한 얼마? 플러스 3이지, 그치?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g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지금 플러스 3 그리고 여기가 똑같이 2인 곳에서 이렇게 돼갖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
뭐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y는 gx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도 한번 물어볼게. 여기에서 그 gx가 있잖아. 2에서 극한값을 가자 안 가자? 안 갔지, 그치? 같지 않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한테 뭐를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2에서 그 fx와 gx의 극한값을 조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잘 봐야 돼. 현재까지 우리가 여기 2에서의 극한값과 그리고 gx가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를 했다면 그들의 극한값과 극한값을 곱하여 몇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얘가 2에서 발산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즉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두 개의 함수를 곱해서 만든 이 함수의 극한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될까? 아까처럼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있잖아. 이에 대한 좌극한과 이에 대한 우극한을 따로 조사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봐봐. 2에서의 좌극한이야 지금 현재. 2에서의 좌극한 조사를 해봅시다. 자, 요거는 전부 다 2의 좌극한 알고 있지, 그치? 2의 좌극한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요 함수의 2에서의 좌극한 값일 텐데 fx의 2에서의 좌극한 값은 지금 얼마지? 마이너스 3이지. gx의 2에서의 좌극한 값은 지금 얼마니? 플러스 3이지, 그치? 그래서 어쨌거나 얘네들의 이 함수의 좌극한 값은 지금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9가 됐지. 우극한 값을 한번 보자고. 2에서 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x가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요것은 얼마가 되고 있어? 플러스 3이지. 옆에 건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치?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된다? 거의 마이너스 9가 된다고. 여기에서 남겨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만 걔네들이 더해지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들어지는 어쨌거나 그 새로운 함수는 2에서의 극한값을 가질 수도 있다야. 알겠지? 그 다음 2절은 뭐냐면 우리가 그 극한값의 조사의 가장 근본적인 그 개념 방법은 뭐라고? 왼쪽에서 왔을 때의 좌극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왔을 때에 대한 우극한값을 반드시 언제나 따로따로 조사를 해서 걔네들이 일치하는가를 따져줘야 돼. 자, 그러면 거기 또 이제 밑에 29번을 한번 천천히 볼까? 그 기억을 한번 봐봐. 만약에 그 fx의 값도 존재를 하고 극한값 그리고 fx 더하기 gx의 극한값도 존재를 하면 gx의 값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맞을 것 같니? 틀릴 것 같니? 어떨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볼래? A에서 될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fx가 극한값이 존재를 해. 그런데 그 fx 더하기 gx라는 함수의 극한값도 존재를 해. 그러면 gx의 극한값이 존재할까? 이거는 존재해야 돼. 알겠지?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그치? x가 a에 대한 여기 fx 그리고 간단하게 좀 쓸게. gx 이렇게 지금 생겼을 때 있잖아. 이 값이 존재를 했어. 분명히 그치, 문제의 조건상 존재를 했고 그리고 이것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때 요 gx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존재할 수 있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요게 존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존재를 하게 되면 너도 필수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시는 거야. 그 다음 거기 니은도 한번 봐봐. fx의 값도 존재하고 gx의 값도 존재하면 자, 요거 니은은 맞을 것 같니? 틀릴 것 같니? 그러면 이건 맞을까? 틀릴까? 자, 니은은 틀렸어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 우리가 분명히 있잖아. 아까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선 이게 독립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존재를 해. 그 f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를 해요. fx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fx 곱하기 gx 새롭게 만든 요 함수의 극한값도 존재를 한다면 너의 극한값도 단독으로 존재합니다 라는 건데 있잖아. 이게 이런 상황이 있어. 얘가 있잖아. 극한값이 얼마로 존재를 하냐면 0으로 존재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g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 무한대로 날아가던 뭐 음의 무한대로 날아가던 아무리 개판을 쳐도 있지, 그치?
얘가 그냥 무조건 얼마가 돼버리면서 곱하기 0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 극한값은 반드시 0으로서 존재를 하게 된다고. 다시 말하면 곱하기 같은 경우에선 한쪽이 0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의해서 다른 애가 극한값이 없어도 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극한값이 0이 됐을 때에 대한 상황을 잘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그러면 거기 디귿 봐봐. 디귿은 fx와 이것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면 이것의 값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fx, 근데 fx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함수에? 분수 함수의 분모 자리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얘가 들어갔는데 그 분의 gx라고 되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 fx의 값이 0이 아닐 때와 0일 때를 구분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fx의 값이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렇다면 gx의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래야 이 분수함수의 극한값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 다만 fx가 0이 되더라도 gx의 그 fx를 0으로 만들었었던 인수가 공통으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했다는 뜻이거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건 0분의 0꼴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gx도 극한값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고 여기 지금 진입한정 문제는 학생들이 항상 엄청 어려워하거든. 공부 많이 해둡시다. 거기 이제 또 3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0페이지에서 34번을 한번 봐봐. 30페이지에 34번에 지금 34번을 한번 풀어볼래? 34번 한번 풀어볼까? 나 그림 좀 그릴게. 아이고 이게 뭐야? 에헤이 참. 에헤이 여기가 2 여기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리미트하고 x가 0에 플러스 f x 빼기 1 그리고 더하기 리미트하고 x가 1 플러스 그리고 ffx. 자,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답 혹시 뭐 나왔니? 나이스. 4번 나왔어? 이거 잘했네. 한번 얘기해 볼게. 지금 현재 먼저 이 상황을 봅시다.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요 가로안 보이지, 그치? 요 가로안은 세상 심플한 상태로 표현이 되어져야 돼. 즉, 뭐 x면 x, t면 t 이런 식으로 있잖아. 딱 한 개의 변수 플러스 1 개수인 이렇게 생긴 걸로 표현되는 게 베스트라서 원래 이걸 고쳐주고 시작을 해야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래프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잘 봐요. 0의 우극한이지, 그치? 그럼 봐봐. x가 0보다 아주 미세먼지만큼이라도 무슨 상태지? 큰 상태지, 그치? 그러면 요것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무슨 상태가 돼? 큰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곳에서 좌극한이 아니라 우극한을 물어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여기를 잘 볼게. 지금 현재 여기는 합성함수지, 그치? 합성함수. 요 합성함수에서는 지금 현재 대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 x가 fx로 그런 후 요 fx가 fx로 다시 재대응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면 이때는 항상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fx지. 얘는 지금 분명히 이쪽 동네에서는 치역이지만 이쪽 동네에선 다시 무슨 역할을 수행을 해야 돼? 정의역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너무 당연하지만 이 정의역은 오른쪽에서 오는지 왼쪽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딱 보시면 지금 현재 1에서의 우극한이지, 그치? 1에서의 우극한이야. 그러면 일단 그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가? 1에서의 우극한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얘는 이쪽 함수에서 다시 무슨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의 역할을 수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플러스 1의 우극한 요 마이너스 1. 그런데 그 마이너스 1로 가긴 가. 마이너스 1로 가긴 가지만 마이너스 1보다 아주 미세먼지만큼이라도 무슨 곳에 있지?
작은 지점에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에 정의역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너가 어느 쪽에서 오는지를 꼭 제대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있잖아. 아, 너가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구나.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이기 때문에 플러스 2가 정답이야. 아, 플러스 2야? 얘니까. 알겠지, 그치? 거기 맨 밑에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래? 35번. 그거는 그리고 별표 좀 하나 쳐놓고. 35 문제는 그 모양 만들기, 모양 보고 문제 풀기에 거의 끝판 문제라고 좀 봐주면 되고, 학교 시험에서도 참 잘 나와.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 자, 여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일단 이렇고 저렇고 이거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지. 다시 이럴 때 이걸 구해라. 그런데 있잖아, 이럴 때 중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쪽이 이렇게 됐을 때야. 한쪽이 이렇게 됐을 때. 알겠지? 한쪽이 무한대로 날아갈 때. 둘 다 뭔가로 수렴수렴이 아니라 한쪽이 이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 바로 뭐냐면 얘로 얘를 나눈다야. 알겠지? 그치? 얘로 얘를 나눈다. 이해되지? 그치? 다시 무한대인 애로 이 수렴했었던 얘를 그냥 나눠버린다. 요게 원래 그 해답지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풀어져 있냐면 이것을 새로운 함수 hx로 치환하여 절대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그냥 한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얘로 얘를 나눈다.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게 된다라는 거냐면 자, 리미트하고 x가 둘 다 양의 무한대 맞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나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니? fx 분의 이렇게 되지. 3 fx 빼기 2 gx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치?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지금 현재 얘는 뭐였어? 무한대 분해였지. 얘는 1이었지. 그럼 이건 당연히 얼마지? 0이지, 그치?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 요 fx라고 하는 애가 공통 분모니까 리미트하고 x가 짜자잔.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보자고. fx분의 3fx 그리고 여기 빼기 fx분의 2gx 이렇게 되어지지. 요게 0이다라는 사실. 그런데 봐봐. 요건 지금 얼마니? 3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3이면 요게 얼마란 뜻이야? 3이란 뜻 맞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정보를 캐내야 되냐면 x분의 너 하고 그 fx분의 2gx가 3이라면 당연히 양변을 요거 앞으로 빼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양변을 2로 나눈 잘 써라. 이렇게 생긴 모양의 값이 2분의 3이다를 갖고 이제 얘한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fx분의 gx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주면 될까? 전부 다 fx로 나눠주면 돼요. 전부 다 fx. 전부 다 fx로 나눠 봅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슬슬 모양이 잡혀가는 게 보이지, 그치? 어떻게 되겠니? 리미트하고 x가 짜잔. 자, 그랬을 때 요건 지금 얼마? 1.
더하기 잘 봐봐. 요게 요 모양이 지금 얼마라고? 2분의 3이지, 그치? 거기에 4가 곱해져 있으니까 6 요렇게. 여기 지금 얼마? 마이너스 2. 자, 요 모양이 2분의 3이라며 그럼 여기는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갖고 답은 얼마?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다시 한 번만 강조할게. 이게 여태까지처럼 항상 우리가 대했었던 문제는 이렇게 생긴 모양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거를 구해라 였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만들어 주자고. 그런데 그 만들 때는 자, 한쪽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개로 얘를 나눈다. 이게 해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거기 이제 뒤로 가서 우리 이제 진도 나갑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1페이지. 자, 여기 잠깐만 다 지우고 31페이지 봅시다. 31페이지. 거기 지금 보면 함수 극한의 응용이라고 되어져 있어. 함수 극한의 응용. 어이. 함수, 자, 극한의 응용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별거 없어. 그냥 한 가지 내용이라고 봐주면 돼. 알겠지? 한 가지 내용.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기 리미트하고 뭐 x가 뭐 어디론가 가 이렇게 갔다라고 한번 쳐볼게. 그런데 있지 fx분의 gx 이렇게 디자인된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자, 저거 그냥 무슨 함수지? 분수함수지, 그치? 분수함수. 분수함수의 극한이네. 분수함수의 극한. 자, 첫 번째 상황을 한번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자, 리미트하고 x가 있잖아. A로 향해서 갈 때, 요 gx가 있지? 자,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치? 0. 지금 뭐가 0인 상태? 그냥 분자가 0인 상태야. 분자가 0인 상태라면, 그리고 또 하나, 자, 분모 있지, 분모. fx야. 자, 얘가 있잖아.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럼 이거 당연히 얼마가 될까? 0이 아닌 거분의 0. 이런 그냥 얼마지? 0이지, 그치?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지. 아주 그냥 뭐 5분의 0 이런 거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이건 당연히 0이고 아주 그냥 노멀한 상태네. 그냥 뭐, 그치? 그런데 자, 두 번째 이런 상태가 있어요. 두 번째가 지금 뭐냐면 내가 아직 얘가 뭔지를 모르겠거든. 아직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즉 누구가 뭔지를 모른다고? 분자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런데 자, 여기를 보니까 갑자기 분모가 0 이렇게 돼 있어. 분모가 0. 자, 분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분모가 0이야. 그래갖고 뭐지? 고장났나? 하고 딱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네. 그럼 저거는 분명히 뭐 했다는 뜻이지? 수렴했다는 뜻이잖아. 분모가 0인데도 수렴했다는 뜻이라고. 그럼 지금 현재 요 2번에서 요 분자의 극한이 얼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다시 한번 분모가 A에 의해서 0으로 갔는데 이 분자가 0이 아닌 어떤 실수에 대응이 됐다면 이건 그냥 고장난 거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요 A에 의해서 분모가 0이 됐어? 그거 뭐지? 라고 딱 보니까 그럼 요 분자도 뭐가 되어줘야 된다고? 반드시 0이 되어줘야 돼. 즉 얘가 지금 이상한 짓을 했으면 얘도 같이 한번 또라이 짓을 해줘야 된다고. 즉 이게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었던 부정형 중에 무슨 형태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니? 0분의 0꼴을 말하고 있는 거야.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이 0분의 0꼴 이것이 계속해서 끝까지 등장을 하게 되거든. 자, 그럼 봐봐요. 잘 봐. 이런 상황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리미트하고 x가 있잖아. 1로 간다라고 쳐봐. x 빼기 1분의 ax 더하기 b 이것이 있잖아.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볼게.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그치? 그런데 갑자기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수렴을 했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얘는 무슨 형태의 부정형이라고? 0분의 0꼴의 부정형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었지?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0으로 만드는 어떤 인수를 찾아내자였지. 쉽게 말하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가 x 빼기 1이잖아. 분자에도 100% x 빼기 1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바로 바꿔버리는 게 가능할까? A에 x 빼기 1이구나 라고 바꿔버리는 게 즉시 가능하겠지. 그럼 너무 당연하지만 A는 누구겠어? 4라고 4. 알겠지? 그럼 B는 또 얼마일까? 4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는 정말 이거는 내가 정말 하루에 막 두세 번씩 이야기를 하게 될 내용인데 바로 뭐냐면 분수함수지 지금. 그치? 분수함수가 지금 뭐 했어?
극한값을 가졌다라는 건 수렴한 거 맞지, 그치? 분수함수가 수렴한 상태. 분수함수가 수렴을 했는데 딱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 그렇게 된다면 100% 분자도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라고,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알겠지? 다시 한번, 분수함수가 수렴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100% 0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자, 두 번째 상황을 볼게. 분자가 0으로 가. 분자가 0으로 가. 그러면 당연히 이 계산값이,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그치? 분자가 0이면 당연히 0이잖아. 근데 있잖아, 뭐라 그래야 돼? 극한값이 있지?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분모도 0으로 가고 있는 0분의 0꼴 부정형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지? 다시 한번.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 100% 0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다시. 분자가 0으로 가? 그럼 빵이네? 라고 딱 봤더니 빵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지금 분모도 0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분수함수가 수렴했을 때에 대한 요 이야기는 진짜 앞으로 특강 끝날 때까지 내가 하루에 한 두세 번은 이야기를 하게 될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정말 중요한 얘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진짜 중요한 상황이야. 알겠지? 이게 미분계수라고, 이제 미분에서 있잖아. 전부 다 이 형태로 식이 다 디자인이 돼. 알겠지? 0분의 0꼴. 자, 거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 했어요. 거기 이제 오른쪽에 32페이지 푸는 거를 한번 보면서 잘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 일단 필수 문제 13번에 내가 뭐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 2번 먼저 한번 풀어볼 거거든. 첫 번째, 리미트하고 x가 2로 간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분모가 지금 뭐냐면 x 제곱하고 플러스 ax 더하기 b 하고 위에 분자는 x 빼기 2. 자, 그런데 3분의 1이야. 자, 한번 볼게. 지금 현재 내가 이 분모가 뭔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분자에다가 뭐 어쨌거나 대입하라며? 대입을 해봤다?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가고 있지?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이거 당연히 빵이어야 돼. 근데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모도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역시 어디로 가고 있는 중? 0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 된다고. 괜찮지 현재까지? 그러면 이것을 시키는 대로 풀어볼게. 우리 책 같은 데서 진짜 최악의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진짜 별로야. 잘 봐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여기에 2를 대입한, 즉 2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치? 됐죠? 여기까지? x가 2일 때 그렇다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것을 있잖아. 한 문자로 정리하세요가 책에서 우리한테 추천하는 방법이야. 나 했어. 그냥 A는보다 B는이 조금 편하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이고.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럼 이제 어떤 모습이 되겠니? 당연히 x에 제곱하고 플러스 ax 빼기 2a 빼기 4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이지, 그치? 현재까지 괜찮지? 그러면 요것이 있잖아. 인수분해가 된다고. 100% 해볼게. 이거 뭐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여? 플러스 2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플러스 2.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x 빼기 2가 인수로 존재하며 x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x니까 그럼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나?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잠깐만 한 번만 확인. 마이너스 a 맞아 는 0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이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다가 내가 쓸게. 분자에다가 너를 대입을 해보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게 보이니? 이렇게 되는 게 보이지? x 빼기 2 하고 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진다고. 됐지, 그치? 그럼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이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0으로 만들었었던 너를 검거해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뭐해서 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a 플러스 4분의 1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이었군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리겠지, 그치? 괜찮지, 그치? 절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내가 한번 본 거야. 책에 있으니까. 한번 됐지? 대충 무슨 상황이야.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푸나. 잘 봐요. 그냥 다 지워버려. 세상 쓸데없는 풀이. 거기 이제 문제를 보면 이렇게 생겼었지. 리미트하고 자 x가 2로 감. 그랬을 때 x 빼기 2 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분모가 그러면 당연히 이거 0 됐어야 돼. 0이 아니야? 요렇게. 그러면 이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0으로 만드는 인수. 그냥 누구지? x 빼기 2잖아, 사실은. 그치? 쓰라고, 이렇게. x 빼기 2.
그럼 얘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뭐 x 더하기 p 이렇게 한번 내가 써볼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없애신 후 여기다가 2를 딱 대입하면 뭐가 되는 게 보여? p 더하기 2분의 1 딱 이렇게 풀리지,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발생시킨 요 p라고 하는 문자의 값이 얼마니까? 1인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얘를 쭉 전개해 봅시다. x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어디 갔어? 이것도 지워버렸네. 뭐 아무튼 b가 마이너스 2고 이렇게 푸는 거라고.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저기 뭐 2차식 같은 경우 저렇게 생긴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첫 번째 문제를 내가 지금 풀 거야. 첫 번째 문제를 봐주세요. 거기 리미트하고 x가 지금 현재 1로 감. 자, 그러면 여기 밑에는 x 빼기 1 하고 위에가 루트하고 a 더하기 x 플러스 b 빼기 b가 4분의 1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이때는 이제 아까 내가 지금 지워버린 그 방법을 써야 돼. 지금은 써야 돼. 알겠지? 할게요. 잘 봐. 현재 대입하래. 이거 뭐지? 뭐 아무튼 대입하래. 1을 딱 대입했다? 0분의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10 고장났네? 라고 보니까 세상에 수렴을 했네. 라고 하는 것은 너도 0으로 가고 있는 중이구나.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어쨌거나 공통인수를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렇게 생긴 무리식은 숨어있는 중이거든, 그 인수가. 그거를 찾기 위해선 유리화를 진행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럼 일단 아까 했었던 것처럼 x가 1일 때, 즉 루트하고 a 플러스 1 빼기 b가 0으로 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은 뭐였었니? 일단 한 문자로 식을 표현을 해라 였으니까 a 는보다 이게 훨씬 낫지, 그치? 하세요. 자, b는 뭐가 돼? 루트하고 a 플러스 1이다. 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여기 b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어? 루트 a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것이 잠깐 가능해졌지, 그치? 그런데 이거 대입하게 됐더니 어쨌거나 미정계수가 하나만 뭐 남게 됐네, 미지수가.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자, 당연히 또 뭐 해봐야 돼? 유리화를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니? 안에서 안을 빼는 모습이니까 x 빼기 1이 분자에 딱 남고 밑에 x 빼기 1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했었을 x 플러스 a 더하기 a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 주셔야만 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 눈앞에 이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0으로 만들었었던 얘가 걸려서 사라진 상태니까 지금부터 우린 그냥 뭐 해주면 끝나는 거지? 대입. 그럼 여기는 뭐가 되니?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의 루트니까 이 루트하고 a 플러스 1 요것이 얼마? 분의 1이 4분의 1이다. 그럼 너가 4분의 1이 되기 위해선 당연히 요 a의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플러스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a가 플러스 3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b는 2구나?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거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 이게 이렇게 생긴 형태, 인수분해가 즉시 가능하거나 표현이 가능한 형태에선 뭐가 있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같은 상황은 숨어 있거든, 인수가.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뻔하지?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진짜 보이지가 않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해주시자. 거기 1을 대입했을 때 2절 한 문자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대입하세요. 그런 후 유리화, 약분, 대입해서 짠. 알겠지? 거기 밑에 천천히 한번 다 해봐. 아이고. 아이고, 2로 할 때구나.
이거 잠깐 멈춰놔야 되겠다.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고민되는 거 있니 혹시? 이상한 거 있어? 37에 한번 볼까? 37번 봅시다. 자, 37번은 지금 딱 보니까 x 빼기 2인데 그 리미트하고 앞에 x가 2를 향해서 감. 뭐야, 분자 빵이니까 이건 무조건 빵이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짠!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러면 우리는 이 분모 있지, 분모. 즉 A하고 2가 들어간 뭐가 되니? 플러스 B가 현재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 분모예요, 분모. 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음을 이용해서 2를 대입하면 이것이 일단 0으로 일단 가야 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그치? 일단 이렇게 가줘야 돼. 그러면 이것은 뭐 A가 근원에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B는으로 고치는 게 낫겠지, 그치? B는 마이너스 A라고 고쳐줍시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분모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볼 수가 있게 돼 있냐면 A 루트하고 X 빼기 1 하고 그리고 빼기 A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게 돼. 괜찮지, 그치? B 대신에 이것만 대입한 거야. 그럼 일단 우리는 이 분모를 유리화 해봐야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여기 x 빼기 2가 분자에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유리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여기 제곱에서 이것의 제곱을 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지. a 제곱, 자, x 빼기 1 빼기 a의 제곱이거든. 그럼 여긴 당연히 그 a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었을 때 뭐가 되는 게 보여? 빼기 a 제곱과 그리고 빼기 a의 제곱이니까 a 제곱하고 x 빼기 2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게 되겠지, 그렇지? 이해됐죠, 현재까지? 그래서 a 제곱 x 빼기 2가 일단 분모가 됐는데 당연히 우리는 뭐를 해줘야 돼? 저 분자에도 분모를 유리화하면서 곱했었을 이것을 곱해줘야만 식의 변형이 없겠지. 그럼 일단 또 딱 보니까 이 분모와 이 분자를 동시에 0으로 만들었었던 x 빼기 2가 발견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저기 a의 제곱하고 x에다가 2가 대입이 된 이 a의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1이 된다라는 걸 알아버렸네. 그렇다면 저기 a는 0이거나 다시 한번 이렇게 곱했을 때 서로 같은 거니까, 그치? 아니면 2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좀 그렇지? 너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2면 자 b도 구해야 되지. a가 2면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야. 알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일단 분모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줄일 수가 있었고 그 이후 유리화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얘가 유리화가 되면 요것의 제곱에서 요것의 제곱을 빼니까 요 연산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럼 일단 분모 분자가 동시에 0으로 되는, 그리고 이후에는 대입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 자, 오른쪽은 있잖아, 똑같은데 한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가게 돼요. 잘 봐봐. 자, 오른쪽에 지금 딱 보면 그 x가 무한대로 가지, 그치? 그러면 이게 무한대 분해면 이거 0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보니까 수렴했어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fx도 몇 차식이란 뜻이지? 2차식이란 뜻이지. 이게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fx가 2차식이긴 한데 그 수렴하는 수렴값이 분모의 그리고 분자의 최고차항들의 개수의 비율로 정해지게 되니까 너는 2x의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나가는 애구나 라는 거를 일단 이 조건을 통해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를 봅시다. 자,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그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좀 한번 써볼게. 너는 x 빼기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분모였는데 분모가 0으로 가네? 뭐야 이거? 수렴했네? 라고 하는 것은 요 fx 역시 어디로 누구에 의해서? 2에 의해서 0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인수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x 플러스 a 이렇게 한번 써볼까? 됐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형태를 있잖아, 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리미트하고 x가 2로 가 그랬을 때 짠, 너는 x 빼기 2 그리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무엇인데 fx가 이렇게 생긴 구조이기 때문에 자, 분모 분자를 동시에 0으로 만들었었던 x 빼기 2가 우리 눈한테 걸렸고 나머지에 우리 뭐만 해주면 된다고? 대입만 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치? 왜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썼어? 잠깐만, 정신이 왔다 갔다 했어. 너는 x 플러스 a고
이렇게 지웠어야지,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여기 대입하면 얼마지? 3분의 하고 여기에 대입이 되면 뭐가 되니? 아이고 정신없네. 3분의 하고 2a 더하기 4 이렇게 되지. 2a 더하기 4 됐지? 그것이 얼마라는? 어디 갔어? 1이라고 하는 극한값으로 정의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다가 대입한 건 거 알지, 그치? 여기다가 대입. 그래서 여긴 1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a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 맞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f0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딱 대입해서 x에다가 빵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2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이지, 그치? f0이 2다 맞니? 아싸. 자, 아무튼 거기 밑에 또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선 아까와 유일한 차이점이 뭐야? 차수를 판단하자. 알겠지, 그치? 식의 차수를 판단하자. 이게 다예요. 또 멈춰놔야지. 저기 38번 한번 볼게요. 지금 다항함수가 짠을 만족합니다 라고 지금 했는데 천천히 한번 둘 다 첫 번째 건 뭐냐면 리미트하고 x가 이렇게 됨. 자, 그랬을 때 그 x제곱 플러스 1분의 fx가 2다 이렇게 지금 줬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나 알 수가 있을까? 저 fx 2차식이구나. 그치? 그치? 그런데 이 x제곱 막 이런 애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번째 요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었냐면 밑에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해서 한번 써볼게요. 짜잔 하고 x 빼기 1 x 플러스 1 fx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근데 그게 있잖아, 분모가 0으로 가거든. 근데 수렴을 했네 라고 하는 것은 요 fx라고 하는 애도 있지 1에 의해서 0이 되어져야 하는, 즉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누군가라는 뜻이 되겠지, 뭐. 그치? 여긴 뭐 그냥 내 맘대로 뭐 이렇게 쓰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한테 갑자기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지금 봤어. 젠장 x 빼기 2 하고 여기 지금 뭐야? fx를 한번 구해달라 라고 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먼저 보세요. 분모가 0이 되어졌었던 이유, 분자가 0이 되어졌었던 이유들이 밝혀졌네. 따라서 지금부터 대입 2분의 뭐가 되지? 2분의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그래, 2배의 a 플러스 1이거든. 자, 그러면 a가 지금 얼마란 뜻이지? 마이너스 2란 뜻이지,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되네. x 빼기 2다로 정확하게 완성이 됐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fx인데 짜잔 보이지, 그치? 그러면 또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서 어떤 부분만 남게 돼 있니? 이 부분만 남게 돼 있거든. 근데 이제 문제를 딱 보니까 뭐를 구해달라고 했어?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달라.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밑에 거가 오히려 더 어려웠을 텐데 잘 풀었어, 아무튼. 자, 거기 이제 그 뒤에 그 함수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함수극한의 대소관계. 잠깐만 지우고. 오늘 함수극한의 대소관계하고 그 뒤에 보면 활용이 있지, 그치? 거기 문제 풀고 마무리 합시다. 거기 보세요. 이번엔 뭐 대소관계라고 되어져 있어. 극한의 대소관계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 현재 그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x는 자 모든 실수에서 이러한 애들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fx와 gx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fx, gx.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항상 얘가 얘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해하지, 그치?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니까 gx는 위에 있어야 돼. 그래, 뭐 너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자. fx는 그래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쳐보자고. 알겠지, 그치?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볼게. 무한대에 대한 극한, 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너무 당연하지만 여기 잠깐 이제 지우고, 얘네들의 짜잔 하고 x가 너 fx 그리고 여기 리미트하고 x가 짜잔 이렇게 되어졌을 때의 극한값의 대소 비교 역시 어떻게 될 수밖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얘가 항상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있잖아, x가 양수야. x가 양수인데
뭐 해볼까? 자, 1 빼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1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있지? 잘 한번 생각해 볼게. 누가 더 위에 있을까? 얘와 얘 중에. 어쨌거나 x가 양수라면 여기 양수거든. 여기 양수거든. 똑같은 일에서 양수를 뺐고 똑같은 일에서 똑같은 양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위에 있지 않겠어? 맞지, 그치, 여기까지. 얘가 더 위에 있는 게 확실히 맞는 데 있잖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에다가 내가 리미트를 달아. 무한대 리미트를 짜잔, 짜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달아보자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잘 봐요. 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지, 그치? 얘 역시 0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1 빼기 0이나 1 더하기 0이나 어떤 거지? 목적지가 1로 같은 거 맞지, 그치? 그래서 분명히 있지. 요 함수 값이 더 크더라도 극한 값은 뭐 할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내가 여기에 이런 걸 하나 더 달아볼게. 이렇게 생긴.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무슨 뜻이야? 얘 위에 얘가 있고, 얘 위에 얘가 있고, 얘네 사이에 얘가 끼어 있고,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텐데, 그럼 여기서 내가 똑같이 리미트하고 x가 짜잔 했을 때 있지. hx 역시 짜잔 이외에 어떤 관계가 이렇게 생긴 관계가 참으로 성립하게 되겠지 뭐, 그치? 이러한 정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에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러요. 되게 직관적이지, 그치?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시어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잘 봐. 샌드위치 좀 직관적이지. 그러니까 빵과 빵 사이에 fx가 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한글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임 정리 이렇게 불러. 조임 정리. 근데 이게 어감이 되게 웃겨갖고 조임 정리라면 애들이 다 웃어.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말은 안 쓰고 온 세상이 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데, 이 샌드위치 정리는 좀 잘 봅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hx가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hx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 gx가 제일 위에 있잖아. gx가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상태에서 이 가운데 끼어있는 fx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니? 셋 다 허잇해갖고 있잖아. 분명히 얘가 맨 위에, 그 다음인 건 확실하지만 허잇 이렇게 가게 되면서 극한값이 뭐 할 수도 있겠어? 같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이것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쓰는 거야? 저기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쓰는가? 언제 쓰는 거냐 하면 잘 기억해놔. 뭔지 모를 때 쓰는 거야. 뭔지 모를 때 쓰는 것이 샌드위치 정리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잘 한번 볼게요. 거기 이제 그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기로 하면, 잘 봐. 34페이지에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저러 합니다라고 하는데,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1 하고 여기 밑에는 3x 제곱 플러스 2라고 되어져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엔 fx라는 애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냐 하면 그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3x제곱 플러스 2라고. 됐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지금 현재 그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이러저러 합니다 라는 거야. 이러저러 합니다. 여기에는 등호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왜 있나? 상관없어요. 있던 말던 상관없어. 그냥 무슨 말인지 봐봐. 자, 그럼 봐봐. 지금 현재 이거 알아볼라? 뭔지 모르겠지, 그치? 그냥 얘가 뭐 하는 중이라고? 모든 실수 x에서 얘보단 위에 있는데 얘보다는 아래에 있고 그런 어떤 함수거든. 그런데 갑자기 우리한테 뭐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얘한테 있잖아. x가 이랬을 때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봐봐. 뭔지도 모르는데 극한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 변화를 딱 관찰을 해보니까 세 변의 내가 모두 무한대 리미트를 걸어도 있지.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라고 리미트하고 전부 다 세 변에다가 달아주면 되는 거야. 여기도 어때? 달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요건 지금 극한값이 얼마지? 3분의 1. 여긴 얼마야? 3분의 1. 그럼 너네 극한값은 당연히 얼마? 뭔지 모르지만 3분의 1 이런 거라고. 이해했죠, 여기까지? 즉 뭔지 모를 때, 나중에 여기 뭐 수학과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학과 가게 되면 하루 종일 샌드위치 정리야. 왜? 다 모르거든. 다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거기 밑으로 한번 가볼까? 그 2번 하지 말고 2번 한번 볼까, 밑에? 그래, 2번 한번 보자. 자, 2번. 그 문제를 딱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내가 할 테니까 밑에 걸 한번 풀어봐봐. 지금 3x 플러스 1보다 fx가 확실히 위에 있다. 이렇게. 됐지, 그치? 그리고 또 3x 플러스 4보다는 밑에 있어. 누가? fx가.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얘가 지금 내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 fx라는 애를 있잖아. 제곱을 하더니 갑자기 x제곱 플러스 1로 막 나누더니 갑자기 이거를 구해달라. 는 주문이 지금 들어온 거지. 그치? 괜찮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변형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지금 내가 일단 얘가 제곱이 된 모습이 관찰이 일단 됐지. 그치?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제곱을 해도 이거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지. 그치? 해주라고. 그럼 너를 제곱하게 되면 뭐가 돼? 3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고 여기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되지? 3x 플러스 4에 대한 제곱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차 변화. 5 중변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래, 그럼 너도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또 모두 달아놨어. 리미트 무한대 달아놨어. 이렇게. 그럼 너도 달아주는 이러한 세 변의 그 공통적인 저기 변화를 동시에 일으켜주게 되면 그때 이 등호가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뀌는데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된다라고 했었지? 극한값에선 짠이 추가가 된다야. 됐죠? 여기까지. 요거 극한값 얼마지? 아니지. 제곱이니까. 9. 여기 얼마지? 9. 그럼 넌 얼마? 뭔지 몰라도 9.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 샌드위치 정리는 반드시 하나가 나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수능 특강 같은 데서도 문제가 되게 많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 딱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거기 밑에 다다닥 하고 쉬자. 40, 41, 42번 하고 이제 쉽시다. 그러니까 세 변 모두 그 형태 변화를 동시에 같은 규칙으로 일으켜주게 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 거기는 뭐 질문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꺼버리고 여기 잠깐 스톱하고 됐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를 좀 할게. 마지막 내용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극한의 활용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함수 극한의 활용이다. 요거예요. 자, 요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를 뜻하는 거지? 끝났다는 거지, 그치? 뭐뭐뭐의 활용 이렇게 나오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저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잘 봐. 우리한테 극한의 활용이기 때문에 식을 세웠을 때 예를 들어서 뭐 A가 어디로 감.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봐봐. 여기 변수가 지금 누구니까? A니까 여기에 대한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 A에 대한 식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냥 한글로 쓸게. A의 식, A에 대한 어떤 식이 이 자리에 등장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사실 봐봐. 여기에 있는 이 식만 우리가 딱 정해지게 되면 껌이거든, 그다음부터. 연산을 그냥 해주면 되는데 여기 식 세우기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 여기 식 세우기. 그래서 요 식 세우기가 그러니까 나 맨날 그러잖아. 쉬워, 쉬워. 껌이야. 맨날 이거 솔직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자에 대한 식으로 식을 세워줘야 되는 게 일단 어렵고 그리고 그 식 세우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고 상상도 못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식을 세워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래도 해보다가 보면은 당연히 다 해결이 되겠으나 이제 당연히 이쪽에서 좀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그 중학교 2학년 닮음 있지, 그치? 그게 진짜 나도 제일 별로야. 그러니까 닮음으로 무슨 뭐 비례식을 세워서 몇 대 몇은 몇 대 몇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그럼 요렇게 뭔지 알지, 그치? 그렇게 해갖고 어떤 관계식을 뽑아서 걔에 대한 문자로 또 표현을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들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분류가 좀 돼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일단 거기 첫 번째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요게 있어. 자, 짜잔 이렇게 지금 생겨서 이렇게 돼서 여기 x축이고 여기 지금 y축에 이 도형의 방정식을 y는 하고 마이너스 a, x의 제곱 플러스 a다. 이렇게 지금 준 2차 함수가 있거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있잖아.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자 라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 정사각형.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있지. 우리한테 SA 이렇게 지금 줬어. SA. 그리고 나서 뭐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자, 리미트하고 A가 얘지, 그치? 얘가 무한대로 날아갔을 때의 이 정사각형 넓이의 극한을 구해라. 이게 지금 문제인 거야. 알겠지? 현재까지 다시 한번. A가 있잖아. 한없이 커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 것 같니? 우리가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커질수록 이게 폭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지.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선 꼭지점 0,a니까 여긴데 그 a가 한없이 커져간다는 얘기는 좁아지면서도 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거든. 그러면 거기에 내접하게 되는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그 정사각형의 극한값이 뭐냐 라는 거라고. 아까도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 여기 변수가 누구야? a지, 그치? 그러면 이 동네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a라는 문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식을 쓸 수가 있어야 돼. 괜찮지, 현재까지? 그러면 일단 분명히 정사각형 넓이의 극한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요 a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이 a와 이 정사각형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 보이니? 전혀 안 보이지, 그치? 그러면 그냥 일단 우리의 시작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항상 우리가 해왔었던 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냥 A로 한 번에 쓸 수 있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이 T라고 하는 문자를 하나 거쳐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지. 어쨌거나 여기에 X좌표를 내가 T라고 잡게 되면 여기 X좌표는 당연히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 그럼 일단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2t라고 써내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성공을 했네. 근데 진짜 쓸데없는 식이야. 현재까지는, 그치? a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자, 요 변의 길이는 당연히 뭐니? x가 t인 곳에서 요 점에 y 좌표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여기다가 내가 t를 한번 딱 대입을 해보니까 t, 하고 마이너스 a t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어지거든? 요렇게. 그럼 일단 너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한 변으로서 서로 같다면 지금 나는 어이구 요렇게 생긴 관계식을 먼저 하나 얻어낸 거라고 써볼게. 마이너스 a t제곱 그리고 플러스 a, 요것이 뭐가 된다? 2t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정리 성공을 한번 한 것 같아. 그러면 또 봐봐. 여기에서 어쨌거나 이 정사각형 한 변의 넓이를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심플하고 좋긴 하냐면, 이 변의 길이가 2t니까 너의 넓이는 4t제곱이겠지, 그치? 자, 그럼 잘 볼게. 지금 현재 이것을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t에 대한 식이잖아. 그러면 이것을 a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선 우리가 찾아낸 이 정보를 통해 이것을 뭐로 바꿔 써줄 수가 있어야 돼? t는으로 바꿔 써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이것을 t는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뭘 것 같니? 저것을 t는으로 정리하는 방법 뭘 것 같아? 일단 이것을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 보자고. t에 대한 너가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t는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이거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알겠지? 이것을 t는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근해 공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별로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게 나는 조금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수학 1이고 지금은 대수잖아. 수학 1 때 이 시작 문제가 너무 약했어. 근데 요 정도면은 꽤 괜찮은 문제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거를 t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쓴다라는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 별의 별 이상한 문제가 되게 많아. 아무튼 합시다. 내가 너를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a t제곱하고 플러스 2t 빼기 a는 0에서 자, 뭐가 돼? 2a분의가 아니라 여기 짝수니까 a분의 하면 돼. 진짜 a네. a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의 제곱 빼기 ac를 하게 되면 여기에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그치?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어쨌거나 여기 t를 내가 지금 무슨 좌표로 설정을 했냐면 양수 좌표로 설정을 했으니까 음수인 건 좀 곤란하지. 그래서 t가 요거구나 라고 판단이 가능하네. 그러면 다 했어요. 지금 나는 이 넓이를 4t제곱이라고 일단 러프하게 좀 잡아봤는데, t에 대한 어떤 t는으로 정리된 a에 대한 식을 확보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t 대신에 요것만 대입하게 되면 SA가 쫙 작성이 될 수밖에 없겠지. 시작합시다. 짜잔 해서 리미트 하고 요거 하나 잘 들어보고 밑에 한번 풀어봐봐. 여기 이제 뭐가 되냐 하면 저기 누가 곱해져 있어? 얘가 대제곱인데 4배의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 지금 t제곱이니까 여긴 a의 제곱이 짠하고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요게 제곱을 돼서 그냥 바로 좀 쓸게. 요거 제곱하게 되면 뭐고? a제곱 플러스 1이지. 그 다음에 2배 너니까 마이너스 2배 루트하고 a제곱 플러스 1이지. 그리고 마지막 너를 제곱해서 쓰면 플러스 1이 다의 짠을 구해봐라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부터. 여기 지금 몇 차식이지 분모가? a에 대한 2차식이며 이 분자도 a에 대한 몇 차식이라서 2차식이라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그냥 뭐분의 뭐지? 4가 정답이겠다. 알겠지? 그러니까 식만 세우면 엄청나게 쉬운 문제야. 괜찮지? 여기까지. 거기 밑에 여러분 43, 44를 둘 다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첫 번째부터 뭐 확인하라고? 뭐에 대한 변수가 지금 누군가에 대한 확인.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그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될 테니까 누구에 대한 식으로 내가 써야 되는지를 잘 확인하신 후 문제를 풀 때마다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 방법들이 있겠지, 그치? 그런데 그게 근해 공식이구나가 절대 아닌 거지. 요 문제 한에서만 근해 공식이고 다른 문제들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도형의 닮음일 수도 있고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일 수도 있고 원의 방정식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별의별 방법들이 다 들어가. 그래서 아무튼 시간 갖고 진도는 끝났어요. 43, 44하고 나 다 했다 하면은 저 뒤에 38페이지에 59번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참고로 어제 59번 아무도 못 풀었어. 다녀오쇼. 또 스톱해놔야 되겠다. 짜잔. 자, 일단 봅시다. 그 극한을 활용해서 그 밑에 문제를 이제 한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지. 그 43번 풀렸니? 43번? 한번 보자. 43, 5분의 1. 나이스. 44번 할게. 자, 44번은 지금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치? 이게 지금 y는 x의 제곱이며, 그리고 또 여기 뭐 x축도 있고, 그리고 뭐 y축도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있잖아. 지금 그 여기가 당연히 원점이자 뭐 꼭지점이자 그런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그 t, t제곱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그치? t, t제곱. 그런 데 있잖아. 현재 그 꼭지점과 너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있잖아. 얘를 지나며 얘랑 수직인 어떤 직선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거 보이지, 그치? 그랬을 때 그 직선의 x절편 이 포인트를 ft라고 좀 해봐라. 그랬을 때 갑자기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리미트하고 t가 빵으로 갈 때에 대한 t분의 ft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음이야, 그치? 그럼 지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변수가 먼저 이거부터 확인. 그러면 여기도 t에 대한 식이구나. 즉, 이 세상이 전부 다 t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딱 봐도 먼저 우리가 이 직선의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봐야 되겠지, 뭐, 그치? 그러면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기울기고, 그 다음 지나는 한 점인데, 뭐 이 지나는 한 점이야. 요거 쓰면 되고, 그치?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겠다를. 자, 지금 현재 요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주기로 하면 이건 그냥 딱 뭐가 되는 게 보여? t분의 t제곱을 해봤을 때 여기 기울기가 일단 t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뭐, 그치? 그러면 얘는 바로 뭐야? 수직이니까 역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t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자, 기울기 알았지? 한 점도 알았으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기로 하면 요거 알지? y-y1은 m 가로하고 x 빼기 x1이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러면 여기 y 빼기 뭐가 되니? 너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기울기는 지금 뭐야? 너지, 그치? 마이너스 t분의 1. 그리고 나서 x 빼기 x1인데 빼기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치?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x의 값이기 때문에. 괜찮죠, 이것도? 그러면 자, y가 빵이니까 너 없다 치고 양변에 내가 마이너스 t를 곱할 생각이야. 그럼 여기 뭐가 되니? t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뭐, 그치?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뭐야? x 빼기 t거든. 그럼 여기 빼기 t도 넘어가게 되면 그 x절편 ft가 뭐가 되어지는 게 보여? t세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 보였지, 그치?를 여기다가 대입하래. 그럼 이제 리미트하고 t가 빵으로 갈 때에 대한 t로 너를 나눈 t제곱 플러스 1의 극한값을 구해봐 라고 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1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줘. 다시 한 번만. 어쨌거나 이 직선의 x절편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기울기와 한 점일 텐데, 그치? 한 점이야. 당연히 이거를 써야 하고, 여기를 지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얘랑 수직이다 라는 것이 보였지? 그러면 요 직선은 지금 원점과 너를 지나니까 너분의 너 했을 때 t인 거를 알 수 있고, 수직이면 역수의 부호 반대지. 따라서 기울기도 알았고, 한 점도 알았으므로, 우린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상태에서 x절편은 y가 0일 때에 대한 x의 값을 잘 정리한 너를 대입해서 짠! 이렇게.
자, 우리 저기 뭐지? 지우야 풀렸니? 어렵지, 그치? 그럼 이제 그거 한번 마지막에 한번 볼까? 저기 59번을 한 번쯤 읽어볼까? 59번? 여기 잠깐만 좀 지울게요. 59번.